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전국 검사장들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에서 물러나면서 내부 갈등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후 2시 의총을 열고요.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도부가 지금 속도전에 힘을 실었고요. 당내에서도 신중론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발언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관련 발언도 나왔습니다.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의총 어떤 당론으로 확정될 거라 보십니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요. 각종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대로 좀 개혁 좀 하라 그러는데도 지금 이성영 의원이 뭐 역풍 우는 얘기하는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집권 초기라든가 집권 중반기에 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또 이 정권 교체기에 상당히 정치적 논란과 정치 공세로 국민들이 피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서도 사실상 본질적인 것은 기소 독점주의인데 그건 건드리지도 못했죠. 하여튼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해서 수사권을 지난번에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6대 범죄, 경제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검찰 권력을 자꾸 검찰을 정치화시키고 검찰을 권력화시키고 또 이 검찰 중심한 사법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게 만드는 국민들이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참에 좀 늦었더라도 본질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도 수사 부분에서만 그래도 수사 지휘권이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경찰과 분리시켜서 그나마 갖고 있는 검찰의 어떤 그런 무서부리적 권력을 좀 제어시켜야 우리 사회가 균형적으로 가고 또 국민에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적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도 감지가 됐는데 어제 오늘 들어서 이런 강경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소위 친문 강경파가 당을 장악했다면 대선 이후에는 친이재명계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론을 펼치는 분들은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있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강경파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 임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 이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 수사권 다 뺏겠다 이거는
마치 판사에게 재판하지 말고 그냥 판결문만 써라, 당신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할 수 없는 조치고,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찾아봐도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OECD 35개국 중에 27개국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뭐 일부 국가는 역사적인 이유로 전통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그 추세하고도 어긋나고,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에 죄 지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하나라도 없애는 게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뭐 방탄법이다라고 예.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정의당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하여튼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물 건너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민주당에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혹시나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겁낼 수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그런 식의 어떤 이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하는 초점으로 마치 이제 공수처 같이 예.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소 독점권 외에 수사지휘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의 아주 제3 권력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다고 종결해서 이제 넘기잖아요. 넘겨도 검찰은 또 막다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 아마 지난번에 검찰 개혁하면서 그 나온 부분에 이제 경찰을 좀 경찰과 균형을 맞추자 그래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검찰의 감독권을 보장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6대 범죄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래도 검찰은 그래도 막대한 권력을 유지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소권인데요. 기소 독점주의. 이것은 결국은 검사의 재량에 의해서 기소를 불기소 처분을 또 할 수 있고 공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신설한 이유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기소 법정주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나간 퇴직 검사가 부탁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부탁한다 그러면 기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 형사적 사건에서도 그대로 준용되는 겁니다. 변호사를 누굴 쓰느냐, 로펌을 쓰느냐, 아니면 과거에 검찰에 검사장 했던 사람을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상당히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좀 막자. 그것이 뭐냐면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종료권을 경찰에게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누려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마저도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검찰이, 저는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이 검찰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비대해졌고, 그것을 정치 권력이 또 제어와 통제도 못했어요. 정치 권력도 사실상 피장파장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니까는 지금 니네들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가면 또 국민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참에 진짜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치 권력이 검찰하고 결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도덕성에 의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무리한 시도라든가 불절저한 시도, 난 그것이 조국 장관이라고 봐요.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검찰이 도덕성에 대한 수사를 해버리니까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 버린 거거든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법률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무엇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갔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을 뭐 기대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지만은 검찰에서 한 사람에 의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지금 늦게 이 정권 교체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그나마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예를 들면 나중에 국회에서 예를 들면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문제, 공소권의 어떤 전담을 하고 재량을 하고 있는 문제, 이 폐해가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범만이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차후에 다루더라도 일단은 하나의 발판으로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간에 한다 그랬으니까 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예. 반드시 좀 관철시켜서 그동안에 180석 준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에게 좀 보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 뭐 거의 레토릭으로 계속 반복합니다만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다 사법적 통제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사가 누구를 구속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뭐 한 사람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기구고 더구나 실력도 엄청 없어요. 본인들이 영장 청구해놓고 영장 재판에 들어가서 공수처 검사가 스스로를 가르쳐서 수사 아마추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록이 좀 부실해도 이번에는 구속영장 제발 좀 발부해 달라는 식으로 읍소를 했습니다. 물론 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영장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뭐 이상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2의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권한이 크다, 뭐 재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면 우리나라 검사의 재량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은 소위 그 프리바게닝이라고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검사가 죄가 인정되더라도 뭐 기소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형량을 대단히 많이 깎아줄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죄가 인정되는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할 경우에 법원에 재정 신청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검사의 재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굵직굵직한 수사를 통해서 뭐 고위 공직자나 재벌들 수사를 검찰이 해내면서 힘이 막강해 보입니다만 아니 그거는 그런 거 하라고 검찰을 만든 거잖아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갖고 이제 검찰의 권한이 대단히 무소불위의 권한인 것처럼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죄 안 지었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만 검찰 수사를 겁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검찰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주 먼지털이식 강압 수사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그때 자료를 집계한 걸 봤었는데 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자살한 사람이 90명 정도에 이르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검찰이 제19 감싸기에 대해서는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각종 최근에 대선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에 연루돼 있던 검사 출신들 뭐 조사 소환도 안 했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50클럽, 김수남 전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 장치를 왜 정치인들이 안 만들었느냐 지금까지. 그것은 저는 정치 권력이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또 검찰 활용해서 또 쓰고 또 검찰을 또 앞세우고 정치 검찰을 만들고 이런 게 악순환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물론 이제 민주정부에서 그걸 이제 개혁하기 위한 조치들을 많이 했지만 또 검찰이 집단적인 저항이 있으면 또 물러서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수처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수처도 말이요 제대로 하려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하겠다는 건 아니 세상에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해놓고서 무슨 수사를 합니까? 예? 제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당시에
그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제대로 그런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하든지 그리고 그것도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 비난과 비판이 있잖아요. 아, 공수처가 너무나 권력이 막강해져 갖고 기소를 재량을 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제어 장치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권력기가 해야 된다. 또 하나의 검찰이 된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보거든요. 그럼 제대로 권력을 주고 그래서 무능하면 그러면 공수처장을 바꾸든지 제대로 수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주지 않고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을. 이런 문제 또 제어 장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보강해 나가는 이러한 민주당의 좀 국회의원들이 좀 이제 정치 권력과 검찰 관계, 유착 관계 혹은 연관성 이런 거 탁탁 털어버리고 말이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아직도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만큼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마저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공수처에 검사 25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뭐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검사 25명 정도 있으면요 못할 수사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대선 자금 수사가 됐던 어떤 큰 재벌의 수사도 검사 25명씩 투입 안 해도 다 해냈습니다. 그거 공수처에 검사가 25명밖에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거 한 건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수사한 있지만. 게 뭐 있나요? 그러면 검사 25명이면요 못할 수사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에 검사가 25명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공수처가 한 수사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능력은 안 보고 자기 편, 확실한 자기 편.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곧 퇴임하십니다만 본인들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들로 골라 뽑다 보니까 25명의 공수처 검사가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무능한 기구를 만들어놨고 그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아니 범죄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수사기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신설기관을 만들어서 거기가 잘 할지 뭐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온 거로 봐서는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적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민주당의 그 입법권 남용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정말 진정한 국정농단입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법 시스템을 좌우로 망가뜨리고 이런 거는 글쎄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토론이 검찰 수사권 조정 폐지에서 이 공수처 제도 그 자체로까지 번져서요. 지금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그 자체에 대한 찬반과 이 검찰개혁 그 드라이브를 거는 그 과정에 대한 찬반 모두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전에 여야 협의가 먼저다. 그리고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협의해서 고치자. 이 협의란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어서 협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민주당이 점점 이게 강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사실은 의원들의 그 의중을 받들어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강경파들은 이 정부 내에서 그냥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0일 딱 남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 뭐 이소영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일부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검수 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관련한 입장을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뭐 알아서 배경으로. 하라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그런 거 알아서 다 해라. 검찰한테 그리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고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닌가요? 실제로 네. 예. 그런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문제라 이소영 비대위원이 한 얘기는 스스로 뭐 비대위 초선이고 뭐 큰 책임은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고 완벽하게 제가 어투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소영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역풍운운하면은 차라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 검찰의 집단성 이게 하여튼 뭐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또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선거에 의해서 된 거죠. 국민이 뽑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이 다 수용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여주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동부지검이라는 데서 갑자기 3년 동안 묵혔던 사건을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검찰이 정치화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검찰의 집단주의적 저런 반발들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인데 법무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예? 검찰 개혁 추진하겠다. 그런데도 어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대국고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국회에서 지금 입법사항이 진행되고 아직 뭐 논의 중에 있는데 테이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검찰들이 돌아가면서 반발을 하고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진짜 검찰이 국민의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민원 문제라든가 국민의 삶 생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스스로 검사들이 말이죠. 이런 아니면 뭐 진짜 정치 권력에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항했던 적이 있는지 독재 시대에 독재 시대에 잘 말듣던 그 집단 아니었습니까 검찰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 참 우려되는 것이고요. 이런 검찰의 집단주의적 저항 그리고 집단주의적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높이긴 당장 중단해야죠. 중단해서 국회에도 검찰이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 국회 상임이라든가 다 법사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도 얘기할 거고 필리버스터까지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조직적 반발. 네. 바로 부당한 정치 권력의 압력에 저항한 분이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아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사학 관련한 비리 또 자녀의 입시 관련한 비리가 생겨나는데 그거를 수사를 못하게 막고 또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정치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지금 불과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죠. 예, 윤석열 당선인을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성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도 공무원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실상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왜 반발하느냐? 그건 대단히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지휘를 따를 의무가 있더라도 그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시일 때 따르는 거죠. 그게 독일 나치 시대를 거치면서 법에 규정되면 뭐 국가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나치 시대의 그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법학적으로는 자연법 사상이
크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이성을 상실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공당이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반이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뭐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속전속결로 하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인 평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나올 겁니다. 예, 이런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거나 뭐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발언 어떻게 좀 들으세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5월 10일 날 임기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이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박범계 장관이 좋은 예거든요. 저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국가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저런 발언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인 거예요. 박범계 장관은. 물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안부 장관도 정치인, 법무부 장관도 역대 조국, 추미애, 박범계 계속 정치인, 사실상의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잘못된 인사의 폐해가 저런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건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으로 들리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법 집행에 책임을 진 객관적인 공무원의 발언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윤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동안에 좀 아무 소리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이 저는 늦게라도 좀 이제 하니까 다행이다. 뭐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진작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검찰의 어떤 그 권력 눈치 보기라든가 검찰의 집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장관이 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손도 안 댔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장관이 그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검찰이 저렇게 집단적 반발하니까 법무부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저게요. 이게 이제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저렇게 법무부 장관도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은 검찰의 예산권도 검찰 스스로 가져간다 그러고. 그나마 있는 시빌리언 컨트롤인 법무부 장관, 민간인에 의해서 검찰이라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게 되고. 자, 그럼 검찰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요. 뭐 미국처럼 지방검사를 예를 들면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권력이 임명한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검찰 권력인데 그럼 검찰 권력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이거는 국회보다 더 센 권력이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영원히 갈 권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아마 계속해서 이 대통령 권력을 아마 차기에도 잡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나마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도 폐지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은 기소 독점주의예요. 공소권이에요. 공소권을 검사 재량에 의해서 뭐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사실상 이거 갖고서 정치적 권력과 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재벌 권력과 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폐해가 나타나고 그러면 기소 독점주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더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를 만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의 인사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 평검사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건데 검찰의 인사권도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한단 말이죠. 검찰의 인사권도 검찰청법에 예를 든다면은 검찰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이렇다 좀 해서 평검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예를 들면 검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검찰 인사를 꼼짝 못하잖아요. 실제로 완전히 수직적으로 기수 파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검찰이 좀 민주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내용 갈 수 있어. 평검사들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진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인사제도도 좀 민주적으로 바꾸고 그런 점을 좀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 교수님하고 제가 방송을 처음 합니다만 아마 네. 법학이 전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좀 아니, 잘못된 말씀을 계속 국민들도 저 거듭하시길래 정도의 잠깐만요. 상식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수사지휘권은 이미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6대 범죄는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 그건 직접 수사권하고 그렇죠, 수사지휘권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6대 범죄에 한정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미 작년에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소독점주의도 공수처가 생기면서 그거 깨진 거예요, 이미. 그게 자꾸 잘못 알고 거듭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아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이 기소독점주의라는 거는 기소권은 검사만 갖는다는 게 기소독점주의인데요. 공수처가 생기면서 검찰 아닌 공수처도 기소를 하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는 이미 없어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근데 조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권이라는 건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 문제를 지금 제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마저도 뺏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사 입장에서 민주당이 뺏는다는 추진하는 거고 법안이 국민의 그거잖아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균형을 좀 맞추자는 것이죠,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고 6대 범죄에 한정해서 검찰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4급 이상의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사라는 게 6급, 7급 뭐 하위직 공무원 수사하다가 연계돼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의석이 그 균형을 이룬다면 다음 기회에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꼬리 분명 잡는 거 같은 아닌데? 검찰 제도인데 예.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서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검수완박이 이재명 전 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부터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대안으로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6대 범죄 수사권 저 잘 지적해 주셨고 제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거 부분을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 종료까지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혹시나 또 부패한 경찰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 검찰 개혁했을 때 어떤 법안들이 보완으로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경찰이 부패하거나 부당하거나 또 인권 침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권력 남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찰에게 그러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검찰과 경찰이 이제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수사 종료를 경찰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가 그다음에 재수사라든가 좀 감독권을 갖는 경찰과 검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균형성을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는데 그건 검찰 입장인 거예요. 뺏는다.
그 용어는 전 틀렸다는 용어합니다.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좀 더 균형 있게 가져간다. 그다음에 독점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면 독점을 제어한다. 이런 용어가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니냐. 검사들은 뺏긴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이었으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검수완박 관련해서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또 예, 시간이 예.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다음으로 짚어볼 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 인수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각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배경을 두고도 말이 지금 많아요. 사실은 자세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합당이 종결되지 않는 부분도 이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 총리를 맡지 않겠다. 근데 대신 어떤 공동정부를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입각하는 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각 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태규 의원 본인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좀 발언 자체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남은 내각 발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태규 의원이 입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갖고 공동정부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는 전혀 없겠죠.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분이 입각하더라도 그건 공동정부가 될 테니까요. 근데 이태규 의원 본인이 인수위원까지 사퇴하는 거는 조금 어떤 단일화의 정신이나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합의에 비추어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도 다소 달라진 기류의 말을 했습니다.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에 실제 이상 기류가 생긴 걸까요? 저는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갑자기 이태규 의원은 그 당시에 누구죠? 장지현 실장하고 함께 그 물밑 협상도 했고 이 단일화 성사시킨 핵심적인 분이 돼서 갑자기 인수위원을 사퇴한다. 오는 장관이라든가 내각 인사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갖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간 얘기가 진행이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 사퇴할 테니까 달라.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동정부라는 말이 처음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라 그러면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국정과제, 공동의 정치 개혁 이런 부분에서 합의해야 되죠. 도장도 찍고 공동적으로 발표도 하고. 예를 들면 DJP 할 때 서로 간에 사인했잖아요. 내각제 한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 없이 그냥 후보 단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내각에 대한 인사, 장관에 대한 인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산하단체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지역위원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천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동의 어떤 철학과 가치 또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공동정부.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단일화 그리고 말만 공동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우려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하 한국여대 초빙 교수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